10월 5일 국내 야구 기아 대 롯데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기아 대 홈팀 부산 사나이들의 대결, 과연 이 두 팀 간의 대결 누가 승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는 박 기자의 분석을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아 막판 집중력을 보이면서 꼴찌 싸움에 꼴찌가 누가 할지를 싸움을 가리는 판에서 기아가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화나는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꼴찌 매치에서 승리를 거둔 기아, 반면 홈팀 롯데 부산 사나이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안중열의 역전타, 마차도 선수의 4타점, 롯데의 뒷심으로써 NC를 상대로 11대7 대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즌 첫 4연승입니다. 이 4연승을 했다고 해서 좋아서 해볼래 할 때가 아닙니다. 남들은 뭐 6연승 7연승 쭉쭉 이어나간다고 하는데 롯데 같은 경우 올 시즌 첫 4연승입니다. 그나마 지금 가을 야구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는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경기가 중요한 롯데, 과연 꼴찌를 하지 않겠다는 기아와 이번만큼은 가을 야구 한번 가보겠다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기아의 선발 투수 임기영 선수입니다. 4승 7패 무너져 내린 기아의 투수진입니다. 기아는 원래 토종 에이스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 팀이지만 지금 임기영 같은 경우 잘해주다가 4승 7패 폼이 맛이 갔어요. 치어리더랑 결혼할 때부터 박 기자가 지금 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임기영 선수 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방어율 5.08, 이닝 소화능력 5.33이닝, 23경기 중 10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그래도 최근 3경기에서는 2승을 달성하며 임기영이라는 이름 석자의 자존심은 지켜가고 있는 상황. 과연 임기영 선수가 롯데 불방망이 같은 타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기아 같은 경우 지금 고참 타선이 이루고 있습니다. 고참들이 끌어주고 있는 분위기고 후배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고참들이 언제 방망이가 쉽게 되면은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과연 고참들의 타격감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 임기영 선수가 호투를 또 한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반면 롯데는 이 아이가 나섭니다. 바로 에이스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스트렐리 선수 8승 11패, 방어율 4.30, LG의 롯데에서는 믿고 볼 수 있는 투수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박 기자가 봤을 때는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에이스로서 좀 더 살아날 필요가 있다. 이닝 소화능력 5이닝입니다. 이닝 소화능력만 보면은 임기영 선수가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기영 선수 같은 경우 무너져도 계속 던집니다. 거의 완전 무쇠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스트렐리 선수 같은 경우 빠르게 무너지게 된다면 팀의 패배를 그냥 당기게 됩니다. 지금 롯데 같은 경우 지금 벌떼 야구를 또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이닝 소화 능력은 5이닝이지만 스트렐리가 호투한다면 팀 승리는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26경기 중 12경기 퀄리티 스타트, 최근 3경기에서도 2승을 달성하고 있는 우리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자, 득점에 있어서 4점 대 5.2점으로 롯데의 불방망이가 앞서고 있고, 실점에 있어서는 5.4점 대 5.7점으로 기아의 투수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투수진이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아가 지금 뭐 투수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반면 롯데 같은 경우 불방망이를 또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기아 같은 경우 꼴찌 대전에서 승리를 가지고 가며 자존심은 지켜갔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후미로 갈수록 방망이는 뜨거워졌고 그렇게 역전승까지 달성했습니다. 장작 18안타를 두들겨 패면서 화나를 제압했습니다.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투수진이 좀 더 분발만 한다고 하면은 기아 올 시즌은 꼴찌 안 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홈팀 부산 사나이 롯데 같은 경우 자, 가을 야구에 가장 근접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NC와의 대결에서 대승을 가지고 갔습니다. 11대7 굉장히 좋은 스코어로 승리를 가지고 왔고, 전체적으로 팀 방망이가 살아났다는 게 정말 대박입니다. 8회 대량 5득점에 성공하면서 역전
역전승, 팀 분위기는 쭉쭉쭉 올라갔다. 가을 야구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간 롯데, 과연 이번 경기 홈에서 기아를 때려잡고 과연 가을 야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아가 롯데를 잡으면서 그래 우리가 원래 토종 에이스들 많이 갖고 있고 방망이 또한 아직 살아있다, 이러한 힘을 보여줄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기아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최용우 선수와 터커 선수를 뽑아보았고 안타 생산 능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타격감에 물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리드오프 최원준이라든가 김선빈, 최용우 고참이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선빈 5타수 2안타, 최용우 선수 4타수 2안타 본래 단계 추가하면서 잘 나가줬어요. 여기에 4번을 바치고 있는 황대인 선수 5타수 3안타 간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터커 선수가 3타수 무안타에 그치면서 주춤주춤 팀 분위기는 나쁘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역전승의 발판이 되었던 게 박 기자가 봤을 때는 하위권 타선에서 굉장한 지원이 있었다. 터커 선수만 안타를 쳤다고 하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쭉쭉 쉽게 풀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선발 투수진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즌에 양현종 선수가 지금 뭐 복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다음 시즌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 데리고 왔어요. 지금 너무 고참들에게만 치중되어 있는 방망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 고참들이 살아나줘야 됩니다. 끝까지 좀 더 힘을 짜내서 우리 최용우라든가 김선빈 선수가 분발해야 됩니다. 임경이 선발로 나서는 상황, 롯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롯데 또한 방망이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과연 이 방망이를 기아 투수진 임기영 선수가 재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타선이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키포인트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홈팀 롯데 같은 경우 자, 뜨겁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 막판 화력을 보이면서 역전승, 그것도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NC에게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나 키플레이어로 뽑은 선수가 한동희 선수와 안치홍 선수입니다. 한동희 선수가 빠르게 타율을 좀 끌어올리면서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5타수 2안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초반에 너무 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희 같은 경우 롯데 타선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안치홍 선수를 또 뽑아보았는데 안치홍 선수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안타에 있어서도 본인이 득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친정팀 기아를 상대로 뭔가를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아섭 선수와 전준우, 그리고 여기에 이대호, 마차도까지 잘 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롯데 가을 야구의 희망의 불씨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경기 NC를 상대로 또 승리를 챙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에이스 스트렐리 선수가 나섭니다. 과연 롯데의 방망이가 한 번 더 지원 사격을 하면서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상대는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기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기아를 상대로 롯데가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롯데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가을 야구 아직도 좀비처럼 희망이 남아있는 롯데, 과연 그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갈림길이라고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나가리가 된 기아를 상대로 해서 에이스 스트렐리 선수가 나서는 상황, 타격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롯데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경기 스트렐리도 지금 뭐 그렇게 잘 던진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할 말이 없고 두 팀의 방망이가 살아있다는 걸 참고해서 박 기자는 이 경기 핸디 언어바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대 화나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두산 베어스 대 홈팀 화나 이글스와의 대결, 무엇보다 두산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삼성에게 개박살 났습니다. 그것도 배팅볼 투수 유니가니가 몰라 나 100승 벌써 달성했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위가 3위인 삼성입니다. 그런 삼성에게 개박살 났기 때문에 팀 분위기는 그냥 한없이 꼬꾸라졌고, 반면 홈팀 화나 같은 경우 어디까지 내가 확정을 한번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꼴찌는 우린데 더더욱 내려갈 길은 없는가,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고 있는 경기도 희한하게 자기가 패배를 만들어내는 걸 봤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방망이만큼은 그래도 살아있는 화나입니다. 자, 과연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두산이 화나를 씹어먹으면서 다시 한번 현실적 순위 3위를 향해 달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화나가 고춧가루 한번 착착 뿌릴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어디 보자. 원정팀 두산의 선발 투수 곽빈 선수입니다. 4승 6패, 최근 뜨거운 곽빈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도 3연승 달성, 방어율 4.07, 이닝 소화능력 4.67이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본인이 잘 던져서 뭐 승리를 가지고 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방망이의 지원을 받아 3승을 한 것 같습니다. 박 기자가 봤을 때는 퀄리티 스타트가 16경기 중 1경기밖에 되지 않는 수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잘 던졌다기보다는 타선의 지원을 잘 받았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빈 선수 본인이 호투가 이어질 필요가 있고, 과연 본인 개인 통산 4연승 한번 가볼 수 있을 것인가. 반면 홈팀 화나의 선발 투수 장민재 선수입니다. 자,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이고, 장민재 선수가 원래 화나의 마운드를 책임져 주던 선수입니다. 자, 이번 시즌은 첫 등판으로 0승 0패, 방어율 3.97. 과연 두산 베어스의 빠따를 장민재가 오랜만에 올라와서 관록으로 한번 재워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연건의 피가 화나의 빠따를 잠재워버릴 것인가. 득점에 있어서 5.2점 대 4.3점으로 두산이 앞서고 있고, 실점 또한 4.6점 대 5.1점으로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순위 또한 4위와 꼴찌를 하고 있는 거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박 기자는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두산 같은 경우 1회에 삼성에게 9점을 내주면서 그냥 개 박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추격의 불씨를 또 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 굉장히 프로의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를 정작 19방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침몰하고 말았다. 곰의 쓸개를 그냥 삼성이 꺼내줬다 보시면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아주 안 좋은 모습, 그것도 윤희관 선수가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반면 홈팀 화나 같은 경우, 자, 1, 2, 3회 대거 득점을 뽑으면서 팀 분위기, 자, 승리 가는가 가자 소리를 지르다가 기아에게 그냥 5, 6, 7회 그냥 대거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패하고 말았다. 왜 꼴찌 화나가 화난지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점수는 낼 것만큼만 내자, 욕 안 먹을 만큼만 내자, 할 수 있다. 마운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두 팀 간의 대결, 포기한 팀과 올 시즌 현실적 3위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팀과의 맞대결, 과연 두 팀 간의 맞대결 누가 승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는 박 기자의 분석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의 키플레이어, 개 박살 났지만 그래도 빠따 하나는 살아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자, 페르난데스가 안타 추가하고 여기에 김지한까지 안타를 쳐주면서 팀 타선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수 누구냐, 우리 유희왕 선수가 그냥 배팅볼 던지면서 삼성에게 그냥 두들겨 맞았다, 그냥 대놓고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희관 선수 다음 시즌에 옷 벗는 게 깔끔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키플레이어 뽑은 선수 바로 강승호와 김재호 선수입니다. 강승호 선수 같은 경우 하위권 타선에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이 또 후위권 하위권 타선을 좀 끌어줘야 되는 힘을 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암타 한 방을 추가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것 가지고는 만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 김재호 선수입니다. 김재호 선수 마찬가지예요. 하위권에서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왜? 정수빈이 절고 지금 뭐 상위 리드오퍼들이 절게 되면은, 자,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타선이 하위권 타선밖에 없습니다. 주축 중심 타선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권에 힘만 실어준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두산 같은 경우 현실적 3위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화나를 무조건 잡아먹어야 된다. 화나 또한 만만케 볼 상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본인들이 패배를 한 것이지만 방망이 하나만큼은 화나 또한 뜨겁습니다. 과연 두산이 화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주중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반면 홈팀 화나 같은 경우, 자, 방망이는 뜨겁다 하지만 투수진이 개판이다. 근데 투수진은 제가 봤을 때 포기를 하고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가 봤을 때는 선발 투수 카펜터 잘 던져줬어요. 하지만 볼펜
가면으로 갈수록 안 좋은 선수, 경험 없는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감독의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선은 전혀 문제가 없죠. 리드오프 정훈환 선수 3타수 2안타, 그리고 최재원 선수 3타수 2안타 깔끔하게 활약을 해줬고, 특히나 이제 노시안, 페레즈, 김태현까지 독수리 오용재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선수 한 명, 하주석 선수입니다. 5타수 무안타에 그쳤다는 거. 자, 다음 시즌 그린 구상에 이 라인업들이 그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이게 후반기에 나타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핫코너뿐만 아니라 내야 외야를 가리지 않고 수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하주석 선수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좀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망이의 짜임새는 나쁘지 않은 하나입니다. 과연 지금 감독이 또 한 번 외국인 선수, 자, 카펜터가 나섰던 경기처럼 이러한 경기를 플레이를 할 것인가? 장민재가 나섭니다. 오랜만에 선발로 나섰는데 승리 한번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나 홈에서만큼은 날아오를 것으로 생각이 들며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두산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두산 치열하다 치열해.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순위 3위를 노리고 경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 이번 주중 하나와의 시리즈 필승으로 나서야 한다. 영건 곽빈의 호투가 있고 장민재를 빠르게 털어야만이 두산이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팀 하나 또한 방망이 하나만큼은 뜨겁습니다. 독수리 오영재가 날아오르고 있고 지구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수들이 말아먹고 있기에 이러한 경기는 핸디 언어바 보고 가야 된다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